7월 13일 화요일 밤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저는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진짜 좀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네요. 소득과 또 세금 또는 무슨 성장과 분배 뭐 이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화두만큼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이고,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논쟁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와 평등, 그 평등 앞에는 이제 결과의 평등을 괄호 쳐서 붙이는 게 맞겠죠. 이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결과의 평등까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신문을 몇 개 주제와 비슷하게 한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7월 3일 토요일 날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살인적인 물가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에서 0을 6개를 또 덜어낸다 그래요. 이른바 100만 대 1로 줄이는, 화폐 단위를 100만 대 1로 줄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최근에 쿠바에서도 바로 오늘인가요? 반공을 외치면서 공산주의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시민들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 모양을 보면 정말 옆집 아이 매 맞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우리 아이 가정교육 시킨다라고 하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정말 세차게 매를 막 맞는 그런 나라에 속하거든요. 뭐 한반도에서는 우리 바로 북쪽에서도 정말 빠따 치는 소리가 빡빡 들리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판이긴 하지만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식자층과 부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끌고 나가면서 이제는 뭐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무색할 정도로 나라가 이제 심각하게 망가졌는데요. 여성들이 8,000원, 한화 8,000원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고양이,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잡아 먹어야 되니까 동물원을 습격을 하고 계곡에 식수를 받으러 가서 통을 갖다 대고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대체로 잘 진단을 하다가 똥볼 차는 소리를 한번 하던데,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죠. 산유국인데 그걸 이제 국영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국영화를 하게 되고 내용 연수가 끝나면서 탁 털어먹고 이제 몰락을 해버린 것인데, 그 TV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엇길로 나가는 걸 보면서 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이제 남한은 곡창지대로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업지대로 이제 삼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소련 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강간하고 뭐 시계를 뺏어가고 부자들을 탄압을 하고 막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일본 공업 시설, 기반 시설들을 뜯어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았는 그것마저도 이제 계속 그냥 돌려먹기만 하다가 내용 연수가 끝나면서 이제 폭삭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그게 이제 김일성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존속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아마 북한의 그 뭡니까 전 세계 그 청년 축전인가요? 그런 거나 하고 이제 88 올림픽에 이제 위축되니까 그런 거나 해먹고 하다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게 되면서 적게 잡아 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북진 통일을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은 숫자만 보더라도 6.25 전쟁 때 민간과 군인, 유엔군
총 합친 숫자보다 한 3배 이상이 더 죽어버린 지금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지방자치 권력을 이제 조폭들이 승계받아 가지고 치안을 유지를 해주고, 조폭들이 문화활동까지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주민들은 조폭들에게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참 참담한 나라가 되었어요. 7월 3일 한국경제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한다. 가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이재명 씨는 아예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각도와 신문들이라든지 TV가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서 시청자들이, 그리고 유권자들이 한번 평가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예 시도 자체가 헌법 위반하는 위헌적인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걸 바로 지적을 하면서 입을 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를 않고 그냥 이 자의 발언을 계속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7월 2일 금요일, 공공주도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공성에는 가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공성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가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 교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주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내가 가져가는 그 교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될 때 대소 전략으로서 옥죄기에 들어가고, 오히려 또 군비 경쟁을 일으키면서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가속화시켰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 모스크바 맥도날드점의 그 풍경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 기억에는 와닿아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 맥도날드점에 보면은 그 햄버거를 하나 갖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그 모스크바 시민들이 정말 줄이 끝이 보이지 않는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느냐. 맥도날드가 소련을 붕괴한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진으로 와닿는 적이 있어요. 동아일보 7월 2일, 이재명 씨가 억강부약,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돕는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 땅은 농부의 것이다. 포스터가 걸리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터져 나와가지고 스탈린 동지, 김일성 동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사진을 걸고 환영 가두 행사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것도,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약속조차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있죠. 한국경제 7월 3일, 이재명 씨가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참 이 대목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대목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의 여성들이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풍경들이죠, 그런 거.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여성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것인데, 국방비를 줄인다. 예. 국방비는 저는 국방 개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군 개편, 편제를 다시 개편을 한다거나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자가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발언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아일보입니다. 6월 29일. 재산 4억 청년에도 월 50만원 구직 수당을 6개월 동안 준다. 예.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편복지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돈을 쫙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급식비까지 부자들에게까지 이제 급식비를 주죠. 그것은 두 가지의 천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부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됐어요. 그 돈 없어도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도와주도록 하세요. 우리는 안 받을게요 라고 해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받아갑니다. 나도 줘. 야, 니 돈 많잖아. 아니, 그래도 나도 줘. 똑같이 나눠 먹자. 물론 부자들 입장에서도 볼멘 소리를 할 법하기는 해요. 특히나 금보료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서 월 8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80만 원. 근데 운동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요. 반면 월 5만 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돈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월 5만 원 내면서 의료 쇼핑을 합니다. 눈만 뜨면 병원 앞에 가서 병원 문 열리기 전에 떡 앉아 있습니다. 바로 순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고 담배 피고 술 자주 마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런 나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우리도 똑같이 받을 거야. 많이 내봐야 내가 득 보는 것도 없고 존경도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특히나 제가 공무원 이야기 또 하자면 공무원들 월급은 대기업이 내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세금을 내지만 대기업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때려잡고 삼성의 노조가 설립되고 하는 걸 보면 공무원들이 충격에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엿됐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모두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근심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에. 돈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자들도 그러니까 나도 다 줘.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것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집중적인 복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나도 똑같이 줘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1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죠. 쫙 갈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요,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 취약계층에게 갈 돈마저도 뺏어가지고 부자들에게 오히려 이전해주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7월 5일 한국경제. 미국 상속 증여 133억 원까지 세금 제로다. 빵원이다.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한국은 증여세, 비과세 7년째 5천만 원. 승계 막는 업종 제한, 지분 기준. 장수 기업이 탄생되지 않는 거죠. 신사업에 진출하면 상속 공제 안 해줘. 누가 기업 키우려고 투자 나서겠는가? 사치를 장려해라. 부자들이 돈 쓰게 해줘라.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박제가의 외침이 아직까지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자유와 또 결과적인 평등, 모든 면에서 평등이죠. 자유와 모든 면에서 평등이 이제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과 1 사이 값입니다. 거기에서 0에 가까울수록, 즉 숫자가 낮을수록
예, 불평등이 폭이 낮아진다는 거죠. 양극화의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 소득 기준으로 2010년대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불평등도가 소폭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도서관장을 지냈던 사람 있잖아요. 박명림 씨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최악의 양극화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얼마 전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숫자를 보고 통계를 보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장은 합니다. 또는 호소를 합니다. 이 나라는 불평등이 최악이다라고 하는 불평등 최악 호소론자가 바로 박명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소폭 개선되었지만 그것에 비해 가지고 시장 소득에서 세금하고 이전 소득을 감안했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볼 때도 진위 계수는 아주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탐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 분배를 한다. 저는 분배를 한다, 할당을 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일단 좀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분배에 있어 가지고는 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선수들도 자기들 저마다 기본소득이다, 무슨 안심소득이다, 공정소득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들어볼 만한 소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전에 복지정책은 모조리 손질을 하고 그런 각종 무슨 소득론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고, 이른바 우리가 포용적 경제라고 합니다.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안 먹히자 이제 포용적으로 더욱더 국가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용어조차도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각 경제 생산 주체들이 가장 자유로운 경쟁 구도에 놓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핏하면 북유럽식 복지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까? 북유럽식 복지 정책 있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 정책은 인클루시브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 어마어마하게 세금 뜯어가죠. 근데 지금 북유럽식 그 경제 정책, 복지 정책도 대대적인 지금 손질 중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스웨덴의 오로라가 멀쩡하냐라고 했는가요? 하여튼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손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학점을 준다. 일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준다. 시험이 없는데 학생이 공부를 할까? 이거는 이미 논쟁할 거리조차 못 되는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몰인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고 그것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경쟁을 싫어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값싼 가치로 여기게 되면은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익 전체주의든 좌익 전체주의든 포퓰리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이에크가 말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을 이룬 다음에는 그렇게 국가의 세금을 내가지고 그것이 분배로 선순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일부분 맞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게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상속세를 안 받고 상속세는 진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선대로부터 축적되어 왔는 그 부가 곧 죄인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야, 너 돈 왜 이렇게 많이 모았어? 어디서 훔쳤지? 가져와. 때려가지고 너는 건보료 더 내도 되잖아. 좀 있으면 내라, 이 자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부의 강탈이라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의 강탈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직장을 관두고 나서 다른 직장을 찾기까지의 돈이 나오잖아요. 뭐 190만 원, 뭐 210만 원, 그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돈 나오는 기간 동안은요, 구직 활동을 현저하게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윤리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자, 아까 제가 이재명 씨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매일경제신문 6월 29일자에 홍준표 씨가 나왔습니다. 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8번째 나왔어요. 이분이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다. 부자에게 돈 쓸 자유를 줘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씨 인터뷰 기사를 말하기 전에 그 맥락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얼마 전에 누구나 이제 대권 선수로 이제 막 저요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취소를 해놨긴 하던데, 그런 겁니다. 인간이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굳이 그런 말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맥락을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숭어인지 망둥어인지 무슨 두꺼비인지 뱀인지 이런 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그냥 남겨두면 되는데, 굳이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 거는 이제 홍준표 의원 클래스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아쉬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인터뷰가 쭉 나오는데,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건데 라고 한 질문을 하니까, 헌법 119조 1항 2항이 있지 않습니까? 2항이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항에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했고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칙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자유화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관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주장하고 싶겠죠. 이 정권은 국가 최소 관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징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미국의 앤드류 양의 주장을 참고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 책에서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먹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발휘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씨가 딱 집어가지고, 봐라, 미국의 이 학자도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가 선별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후진국에서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동안의 어떤 효과를 볼지언정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에서 풀려나가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이만큼까지 성장했던 것은 원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라고 하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식민지에서 풀려나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성장하지 못한 모든 나라들은 원조만 지금까지 받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인권 코스프레 떠는 박애정 정신 쩌는 안성기 같은 사람들, 정우성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에도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꼬마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내면 있다고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10,000원 주면 10,000원어치만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살다 떨어지면 또 돈 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10,000원어치만 살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의 체제를 비판을 해줘야죠. 그 연예인들은 웃긴 게 또 북한 아이들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절대 안 떼내죠.
자, 그렇고 홍준표식 대안은 무엇인가? 서민에게는 복지를 확충하고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아까 제가 북유럽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복지 타령 속으로 삭수무들었어요. 복지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탈인 겁니다. 탈인 거예요. 복지라는 건 또 한 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없애지도 못해요. 공무원 수를 한번 증감시키면 그걸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처럼 서민에게는 복지를 확충하고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 지사처럼, 이재명처럼 1인당 30만 원 주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주는 겁니다. 사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민에게 금융대출을 해주고 모든 복지를 서민에게 집중하되 부자들에게는 돈 쓸 자유를 줘야 한다. 국세청도 제대로 세금만 징수하고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분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 보고 야, 눈치 보지 마라, 골프 치는데 라고 하면서 골프 대회를 열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만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골프도 스포츠다. 예전에 우리 한때는 당구장 가면은 불량한 곳이라고 보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당구 치러 가고 하죠. 참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깜깜한 때가 있었는데 골프가 돈이 좀 필요한 스포츠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치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악행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떳떳하게 골프백 어깨에 둘러매고 당당하게 골프 치러 가라는 거죠. 그리고 경남도정을 이끌 때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채 제로 그 기념 식수를 심었는데 바둑이 있죠. 드루킹하고 같이 여론 조작해 먹었던 바둑이 김갱수가 경남도정을 맞자마자 맨 처음에 크레인으로 그 나무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 나무 뽑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념 표지석이 있었거든요. 돌. 그거는 경남도 재산이라 가지고 깨부시고 없애지 못한다고 해서 그 밑에 파묻어 놨다 그래요. 이런 정말 정말 산적대 같은 놈들이죠. 와,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남도의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 장학금도 받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제 양산의 지인은 그래요. 그거 홍준표가 애들 밥 굶겨가지고 부채 제로 만든 거다. 어떻게 쓰든지 한번 하여튼 이 모든 게 진영 논리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기본소득을 위시한 세금, 또 성장과 복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며칠 동안 그 주제와 연관되는 신문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모아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